네, 벌써 기업 분석 100번째 이야기네요. 언제 100번을 했죠, 제가? 자,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를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왼쪽 중간쯤 보시면 그냥 항공기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리스 항공기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이제 리스 항공기라고 하는 것이 항공기를 리스로 들여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저렇게 버젓이 자산 계정에 올라와 있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요건 자본 리스로 끌어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주석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리스 항공기를 금융 리스 방식으로 취득했어요 라고 쓰여 있죠. 이게 바로 자본 리스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 리스로 들여왔다면 당연히 이 자산은 아시아나의 자산으로 간주되고 모든 회계 처리를 해야만 하죠. 물론 내 자산이니까 감가상각도 해야 됩니다. 앞서 거론해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항공사 같은 경우 리스 기간이 끝난 다음에 자신이 그 비행기를 인수하기 위해서 자본 리스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하지만 모든 항공사가 언제나 이렇게 자본 리스만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이 규모가 작은 신설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 리스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인 정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석 첫 번째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어부산의 운영 리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운영 리스가 바로 영업 리스예요. 에어부산은 저가 항공사이고 또 규모가 작은 항공사죠. 비행기도 몇 대 안 되는데 이 몇 대 안 되는 비행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고장 수리센터 따로 운영해야 되고 부품 사놔야 되고 정비사 둬야 되고 그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 리스는요. 항공기 고장나면 그냥 전화만 하면 돼요.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특 전화해가지고 새로운 항공기로 바꿔주세요. 고장났어요. 그러면 바꿔주거든요. 그런데 자본 리스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신설 항공사가 운용 리스를 활용한다면 초기에 부채도 크게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익은 오히려 많이 잡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좋은 회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많은 타인 조달이 필요할 텐데요. 조금 더 회계적으로 돋보이는 영업 리스가 훨씬 더 이득이 많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왕 본 김에 대한항공 것도 한번 보시죠. 맨 윗줄 다섯 번째 항목을 보시면 항공기라고 쓰인 것이 보이죠. 이미 리스 기간이 종료돼서 대한항공 소유가 된 항공기를 말합니다. 7번 항목에는 항공기 리스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역시 자본 리스를 통해서 자산으로 잡혀 있고 또 그 자산의 감가상각이 정상적으로 잡히고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 이런 거 다 잡혀 있죠. 물론 대한항공도 영업 리스도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항공기 26대 및 상비 부품을 영업 리스로 들여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기들은 대한항공의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잡히지 않아요. 영업 리스니까. 그럼 이쯤에서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항공주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환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은 항공주가 유가의 등락에 이익에 연동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도 틀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가 상승분만큼은 유류 할증료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예전처럼 견디기 힘든 정도의 커다란 리스크는 아니란 말이죠. 그보다는 시장 금리와 환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리스로 비행기를 도입할 때 대개 리스로 사니까요. 대개 그 국제 기준금리에다가 구매하는 회사의 리스크 수준에 맞춘 플러스 알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금리가 정해집니다. 또한 이자는 원화가 아닌 달러로 지불되기 때문에 달러의 향방도 매우 중요해요. 원화 가치가 강하면 강할수록 항공사한테는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의 표를 보겠습니다. 중간 열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한항공이 라이보 플러스 알파로 리스 부채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 지난 2009년 연말에 유가가 상당히 속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의 주가는 엄청 빠른 속도로 상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항공사에게는 이자율이 매우 중요한 비용인데 당시 라이보 금리가 사상 최저치까지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10년 3월 달에 있었던 유로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의 금리가 강세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주간에 걸쳐서 미국 금리가 트레저리 펀드 10년물 기준으로 16베이스 포인트나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외국인들의 행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그 주에만 대한항공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죠. 전체 거래소 매도 3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당시 전반적인 하우스뷰는 대한항공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돼서 주가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던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어째서 대한항공을 집중적으로 매도했을까요? 역시 금리 때문이었습니다. 항공주나 해운주는 물론이고 무슨 조선주 같은 전체 재무 구조 중에서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회사들에게는 금리 환경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네 초보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의 투자 동향을 많이 보시는 편이에요. 외국인들이 사면 사고 싶고 팔면 팔고 싶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투자를 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대단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아주 정석적인 매매를 하는 반면 초보 투자자들은 투자의 정석마저 모르고 있다는 그 작은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